자,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공유결합이 뭔지는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비금속끼리의 결합이야. 비금속끼리 결합을 했을 때 이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목적이 있지.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가장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전자배치는 헬륨이야. 전자 두 개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다른 수소랑 전자를 하나씩 얘가 하나 내놓고 얘가 하나 내놓고 가운데에다가 하나씩 내놓은 다음에 뭐를 형성한다고 해 이걸? 이거 뭐라고 하지?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을 형성을 해갖고 같이 쓴다고, 논아 쓴다고. 그러면 왼쪽 파란색 수소 입장에서도 헬륨이 배치가 되고 오른쪽 빨간색 수소 입장에서도 헬륨이 배치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다른 예로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물의 경우는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6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빈자리가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그럼 얘는 2개가 필요해. 수소는 이미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만 치우면 끝나지, 헬륨? 그러면 얘는 2개가 필요한데 얘는 2개가 필요한데 얘는 하나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수소 2개만 결합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수소 2개랑. 그래서 여기서 공유해서 이걸 같이 쓰고, 요거를 공유해서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공유해서 같이 쓰게 되면, 요 수소 입장에서 전자 2개 확보, 요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2개 확보. 그럼 헬륨 배치가 됐지? 다음, 요 산소 입장에서 이것도 내 거, 요것도 내 거가 되면서 이제 네온이 배치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비활성기체의 배치가 되기 위해서 공유결합을 하는 거였어. 맞지? 이건 통과 때 했던 거고. 이번에 볼 거는 이제 물의 전기분해야. 봐봐. 결론부터 읽을게. 결론부터.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주잖아. 전기를 흘려준다는 거는 전자의 이동이 있는 거지. 전자의 이동이 전류잖아. 전자의 이동을 발생시키면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 깨진대.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 깨지면서 원래 물이었던 거에서 수소 따로 나오고 산소 따로 나오더라 이거야. 요거를 보고서 무슨 결정을 내린 거냐면, 과학자들이 어떤 그 결론을 내린 거냐면, 전자를 넣어줬더니 분해되네?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결합이 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야. 전류를 흐르려면 한쪽에서 전자를 뺏어갖고 이리로 던져줘야 전류가 계속 흐를 거 아니야. 맞지?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줬다는 건 여기서 전자를 뜯어갖고 이리로 던질 거지. 이 던지는 과정에서 얘가 분해되더라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둘 사이의 결합에 뭐가 관여하고 있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었다. 그 결론이거든. 어떤 남녀 커플이 있었어. 서로 죽고 못 살고 막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남자가 하루아침에 쫄딱 거절을 했네. 그랬더니 여자가 떠났어. 그럼 그 둘 사이에 그 결합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요소는 뭐였던 거야? 돈이었던 거야. 그 논리라고 지금 이게.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전자를 뜯어냈더니 분리되더라. 그럼 누가 그 결합에 관여하고 있었다? 전자가 그 결합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게 이 실험의 결론이라고. 물이 전기분해가 된다는 거는, 즉 전자를 뜯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분해가 된다는 거는 둘 사이, 수소와 산소 사이 결합에 누가 관여하고 있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었다.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 전자가 관여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걸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거기 뒤에다 체크를 해보시면, 어디 갔냐? 응? 옆에다 적어놓자. 결론, 여기 결론에다가 옆에다 하나 적어놔. 수소와 산소의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었다. 요걸 적어놔야 되나?
자, 이제 전기분해 본격적으로 나가볼게요. 어려워. 응?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전기분해가 아니야. 한번 볼까? 자, 요렇게 전지를 표시하게 되면 길게 뭐를 의미하지? 플러스를 의미하고 짧은 게 마이너스를 의미하지? 여기서부터 선을 따갖고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물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림은 못 그리지만 잘라. 이 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은 상태야 지금. 자,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이너스에서는 전자를 생성해갖고 여기다 넘겨주는 역할을 해. 마이너스는 도선에다가 계속 전자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 플러스가 하는 역할은 뭐야? 여기 있는 전자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 마이너스에서는 전자를 뱉어내고 플러스에는 전자를 계속 흡수한다고. 이거를 화학적으로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어. 전자를 잃는 과정이 계속 일어난다. 이걸 산화라고 해요. 환원이라고 그래. 전자 잃고 있잖아. 산화.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면서 계속 전자를 태 하고 뱉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으면서 계속 소비해주고 있는 거지. 전자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해? 환원. 그래서 전지에서 산화 환원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전자를 뱉어주는 곳이 있고 전자를 이제 흡수해주는 곳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원래대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계속 순환해야 되지, 돌아야지. 여기서 계속 전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계속 소비가 되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도선이 연결된 게 아니고 물이 있는 거야, 물이.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H2가 여기 와서 요 전자를 먹어줘야 돼. 이 물이 전자를 흡수해줘야 된다고. 이거 화살표를 이렇게 하죠. 화살표를 일로 온 전자를 물이 흡수해줘야 된다고. 이 말 이해가? 그래야지 여기서 전자가 계속 나와서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도선이 없고 물만 있으니까 물이 전자를 받아줘야 된다고. 그럼 여기 몰라 여기 전자를 계속 흡수해가지. 계속 흡수만 해야 되면 여기 전자 싹싹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돌고 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로 전자를 누가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넣어줄 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역시 물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는 물이 무슨 일을 해도 되냐? H2가 여기다가 전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짠. 맞아?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전자의 이동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이란 말이야. 물. 여기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물이 전자를 얻어줘야 돼. 전자 얻는 걸 뭐 하라고 그래? 환원. 여기서 물이 환원돼야 돼. 환원. 여기서 물이 전자를 얻어줘야 되고 여기서 물이 전자를 잃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전자를 계속 넣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흐름이 완성된다고. 여기서 전자를 계속 뱉어주면 여기서 물이 먹어주고 여기서 전자를 계속 흡수해주면 그 부족한 전자를 얘가 또 계속 뱉어주고 그렇게 되면 이 순환이 완성되면서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게 된다고. 그 흐르는 과정에서 물이 분해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기분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물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하나씩 보여줄게요. 첫 번째, 여기를 보자. H2O가 전자를 흡수하는 거야. 원래 물은 중성 상태였지? 그럼 전자를 흡수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라고 하면 이게 OH- 수산화 이온이 생성돼. 전자를 흡수하면 OH- 수산화 이온이 생성된다고? 그러면 남는 게 뭐지 지금? H2O에서 전자를 먹어서 OH-가 됐어. 그럼 남는 게 뒤에 뭐가 남아? 화학식이라고 하는 게 보존돼야 되잖아. 원자 종류와 그런 값들이 보존돼야 되잖아. 그럼 지금 H2O에서 OH 나왔으니까 남는 게 뭐야? H지 H. H가 남는데 중요한 거는 이 H가 어떤 상태야? 중성 원자 상태인 거야.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상태의 수소가 생성된다고. 전자를 흡수하면서. 전자를 흡수하면서 중성 상태의 수소가 생성돼.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H2O가 전자를 흡수했더니 OH-가 생성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다가 BTB 요계 또는 그 염기 검출하는 시약 뭐 있지? 하는 거? 페놀프탈레인? 그걸 넣으면 여기 색깔이 바뀌어. 그 말은 OH- 생성된다는 거잖아. 그럼 OH-가 생성된 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끝난 거고 그럼 남은 게 뭔가요? H가. 근데 얘가 아직은 수소는 아닌 거지. 수소 원자거야. 수소 분자는 아니야.
그래서 이 과정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돼. 이거 정리해보세요. 마이너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정리하는 거다. 물이 와서 전자를 먹어줘서 OH-랑 수소 원자가 생성이 돼. 아직 수소 분자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물이 하나 더 와야 돼. 물이 하나 더 와서 전자를 흡수하면 OH-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또 만들어진다고. 그럼 수소 원자는 지금 옥텟이 만족되는 상태야? 안 되는 상태야? 옥텟이 만족이 안 되는 상태지. 그래서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서 H2라고 하는 수소 분자가 생성된다고. 무슨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기 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 과정을 화학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야 지금. 처음 보지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게 맞아. 이게 마이너스 극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이제 플러스 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플러스 극은 물이 전자를 뱉어줘야 되는 거 맞냐? 물이 전자를 뱉어주면 생성되는 이온은 무슨 이온이 만들어져야 되지? 지금 물이 전자를 뱉었잖아. 그럼 남는 부분은 양이온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물에서 양이온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 H 플러스다. H 플러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물 하나에서 전자를 2개 뱉어줄 수 있어. 이거 실험적으로 증명이 끝난 거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물 하나가 전자를 2개를 먹으면서 수소 이온이 2개 생성되고 플러스 산소 원자가 생성되는 거야. 중성 상태의 원자. 중성 원자의 산소가 생성되는 거야. 그럼 역시 이게 분자가 될 수 없지 아직은. 옥텟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일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돼. 또 다른 물이 와서 전자를 2개를 뱉어줘야 돼. 뱉어주면 수소 이온이 2개 생성되고 또 다른 중성 상태의 산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때 얘네 둘이 결합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산소 분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여기서는 뽀글뽀글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뽀글뽀글 하면서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알겠어요? 요 과정인 거예요, 요 과정.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여기 지금 전자 몇 개 이동했어? 2개 이동했지. 여기 전자 몇 개 이동했어? 4개 이동했지. 밸런스가 안 맞지. 아니 여기서는 2개 이뤄주고 여기서 4개 더 줄 수가 없잖아. 얘가 2개 먹었으면 2개 먹어야지.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자 개수가 일치해야 돼. 전자 개수가 일치해야 돼. 그래서 나는 요 식을 4번 적을게요. H2O가 전자를 먹으면서 OH-랑 수소 원자 하나 또 만들고 또 H2O가 전자를 먹으면서 OH- 생성하고 그 다음에 또 수소 원자를 만들고 이렇게 4개의 물분자가 반응을 해줘야 여기서 2개의 물분자가 반응하게 된다고. 그래야 전자가 일치하는 거 아니야? 전자 4개 이동, 4개 이동. 맞지? 그러고 보니까 아까 H가 2개 만나면 H2 수소 분자잖아. 수소 분자가 몇 개 만들어져? 2개. 수소 분자가 2개 만들어질 때 산소 분자 몇 개 만들어지죠? 1개. 그래서 비율이 2대1이 나온다고. 내가 일부러 기포도 2대1로 그린 거야. 여기 5개 그렸으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래서 기체의 부피비가 기체 종류는 여기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여기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산소가 1의 비율이면 수소가 2의 비율이 생성된다. 뭐 때문에? 이거 때문에. 알겠어요? 특이한 거 봐봐. 물 전기 분해인데 아까 이게 뭐였지? 수산화이온. 연기지. 연기 때문에 BTB 용액이나 페로ክ사이드 용액 색깔이 바뀐다고 했어. 여기서 지금 뭐가 생성됐지? H 플러스 산이 생성했지. 맞아? 그래서 여기는 H 플러스 산에 의한 색깔로 바뀌어. 그래서 BTB를 넣고 실험하면 BTB 혹시 기억나냐? BTB 용액은 노초파였던 거 기억나?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했을 때 노초파였던 거 기억나? 안 나? 그 기억 안 나면 지금 고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기억난다 해줘. 기억나지?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H 플러스가 생성되잖아. H 플러스가 생성되지. 그래서 여기가 이 주변이 노란색으로 물들어요. BTB가 노란색으로 물들어. 다음 여기는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OH- 가 생성되잖아.
그 BT 병력이 무슨 색이 돼야 돼? 여기 있어 여기 파란색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으로 되고 있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난 해봤어. 대학 때 해봤어. 건전지 물에다 꽂아갖고 하면은 요 부분이 노랗게 물들고 요 부분이 파랗게 물들어. 이때 이거 봐라. 근데 H 플러스잖아. H 플러스 총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지. 여기 OH 마이너스 총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지. 개수 딱 맞지. 그래서 요걸 잡은 상태로 흔들어 섞이겠지. 섞이면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사라지면서 전부 다 초록색으로 바뀌어. 중화가 되는 거야. 물의 전기분해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 안에 그 삼연기 주화반응까지 같이 있는 게 되게 특이해. 알겠지? 요 정도 깊이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물 전기분해하게 되면 산에 해당하는 이온과 염기에 해당하는 이온이 나오고 실제로 자꾸 흔들면 가만히 냅두면은 색깔이 계속 유지가 돼. 노란색, 파란색이 유지되는데 자꾸 흔드는 순간 얘네끼리 만나면서 중화반응 되고 색깔이 싹 사라져. 전부 다 이게 원래 중성 상태인 초록색으로 바뀌어. 이거 해보면 진짜 신기하거든. 나 대학 다닐 때 되게 기억에 남는 실험이었어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실험적으로 확실하게 여기서는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는구나, 여기서는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고, 실제로 얘네가 중화반응하는 것까지 보니까 물의 전기분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진짜 맞구나를 알게 된 거라고. 너 중2 때 물의 전기분해를 한번 다루긴 하거든.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가르쳐 줘. 물이 있으면 물은 H 플러스가 2개 있고 O2-가 1개가 된다. 물이 뽀개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수소기체가 되고, 이 E-는 플러스 극으로 가서 산소기체가 된다. 실제로 맞아. 여기는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발생하거든. 결과는 맞아. 또 개수도 보면은 요거 2개고 요건 하나지. 비율이 2대1 나오는 것도 맞아. 아마 이렇게 해서 중2 때는 가르쳐 줄 거라고, 외우기 쉽게끔. 물을 H 플러스랑 O2-로 쪼개갖고 하는데, O2-라는 거는 물 전기분해할 때 절대 안 나와. 보여주라. O2- 없어. 산과 염기에 해당하는 이온밖에 안 나온다고. O2-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겠지? 외울 때는 실은 도움이 되긴 해. 결과 외우기 되게 좋아.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와서 수소기체 만든다. E-는 플러스 극으로 와서 산소기체 만드는데 그 둘의 비율은 2대 1이다 라고 하는 결론은 외우기가 좋아, 이게. 중6 때 배우게. 근데 리얼에서는 벗어난다는 거지. 진짜는 이건 거야. 알겠냐?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는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 엄청 길게 써있고, 자, 하나만 얘기해줄게. 거기 오른쪽 보시면 황산나트륨이라는 애가 나와요. 황산나트륨이라는 애가 나오고, 이 황산나트륨을 물에다가 타고 실험해야 돼. 왜냐? 여기 보면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오지. 수소기체 뽀글뽀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OH- 이온들이 생성되잖아. 그럼 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얘네가. 이거 확대해볼까? 확대해보면 이 이게 마이너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면 여기 주변에 OH-들이 버글버글 하고, OH-들이 버글버글 얘를 둘러싸고 있고, 여기서 기체가 막 생성될 거 아니야. 수소기체가 막 생성될 거 아니야 여기 막. 맞지? 그럼 이 전극을 감싸고 있다고 얘네가. 전극을 감싸고 있다고. 그럼 원래 물이 지속적으로 와갖고 여기서 전자를 받아줘야 되잖아. 근데 이미 받은 애들이 여기를 둘러싸고서 에워싸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럼 추가적으로 물이 여기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물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 둘러싸고 있는 여기를 비집고 가서 저 전극을 터치해야 전자를 받아올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이 이온들과 기체들이 이걸 둘러싸고 있다니까? 그럼 이동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황산나트륨이 필요한 거야. 황산나트륨은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랑 SO4-라고 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성되지. 양이온 주변에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 음이온 주변에도 물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 근데 얘는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오잖아. 이 전자에 끌려갖고 플러스가 따라가. 나트륨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헤집어줘. 이렇게 헤집어줘. 그러면 이제 물이 거기 끌려가고 터치가 되는 거야. 이 물의 전기가 통하게끔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이게. 알겠지? SO4도 마찬가지야. 여기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이온과 기체가 바글바글 할 거 아니야. 물이 접근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걔네가. 그거를 물이 비집을 힘이 없지. 그걸 누구 도움을 받아서? SO4-. 요 녀석의 도움을 받아서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알겠냐?
그렇게 갖고 물의 전기분해. 그래서 항상 나트륨의 기능이 거기 보시면 그 전해질이라고 해서 여기 전해질을 넣어준다. 어떻게 줄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전해질이고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결론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아까 봤던 요거 적어놓으면 돼. 물이 H 플러스 2개랑 OH 마이너스 1개로 쪼개져서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갔고 얘는 플러스 극으로 가면 여기 잘못 적었다. O2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극으로 가면 여기서 비율이 2대 1의 비율로 기체가 생성된다 라고 하면은 기억하기는 쉬워. 결론을 지금 내가 가르쳐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억하기 쉽다고. 근데 리얼은 여기에 리얼이다. 지금 이 리얼 값이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림에 충분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요걸 좀 적어놨으면 좋겠다. 이거 마이너스과 플러스 역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거기다 좀 적어놔봐. 네, 아까 저 위에 하나만 다. 네. H2가 많이. 이거? 네. 자, 다 적어주셨으면 우리 B파트 이제 이온 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갑시다. 이것도 쉬워. 이거. 방금 봤던 물의 전기분해가 어렵지? 이온 결합 쉬워요. 그냥 봅시다. 친구들. 얘도 전기분해를 한다. 얘도 전기분해를 하는데 전기를 가해줬더니 분해가 됐대. 그럼 역시 얘도 이 이온 간의 결합에 뭐가 관여하고 있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이시동의 결론인 거야. 그럼 이제 전기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이런 거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지. 얘가 전자 하나 버리면서 네온 배치가 되고 얘는 그 전자를 얻으면서 아르곤 배치가 되면서 비알스 배치 배치가 되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통합 때 겁나지 않았냐? 나는 그 밑에 있는 이걸 할게. 중에 전기 전도성 관련된 얘기인데 고체일 때 그 고체 상태에서 소금에다가 전기분해하면 전기분해 안 돼. 전기끼리 입자가 있긴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있긴 있는데 얘가 극을 향해서 이동하지 못해. 지들끼리 연결돼 있어서. 응? 지들끼리 뭐 하다 보냐 이렇게 팔짝 끼고서 이렇게 탁 버티고 있는 거 이름이 있던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 연결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걸 녹이는 거야. 용융액이라고 해. 녹이면은 자유로워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용융 전기분해라고 표현한다. 그냥 전기분해가 아니고 용융 전기분해. 요거 용융액의 전기분해. 용융 전기분해. 녹여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 그림은 옆에 가자. 여기 갈게. 자, 똑같다. 그림 봐봐. 플러스 그 마이너스 그 그다음에 전선이 있어. 확실히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 자동 그려져. 자동 그려져. 이러면서 이렇게 묶어갖고 이용시킬 수 있고. 자, 이번에 용융액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소금을 녹인 액체야. 한 800도 정도는 녹아요. 소금이 800도 정도면 액체가 그걸 녹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부터 마이너스로 연결한 거라고. 자, 이때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뱉어준다고 했지? 전자를 뱉어주고 플러스에서는 이 전자를 흡수해줘야 돼. 맞아?
자,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려면 계속해서 일어나야지 순환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마이너스 극에서 누군가 이 전자를 받아줘야 된다고. 요 전자를 누군가 받아줘야 된다고. 그럼 양이온이 와서 받아줄까? 음이온이 와서 받아줄까? 양이온이 와서 받아주겠지? Na 플러스가 와서 이 전자를 받아준다고. 그럼 이걸 받아주면 얘는 뭐로 바뀌는 거야? 이걸 받아주면 Na 플러스가 여기까지 다가와서 이 전자를 받아주면 중성 상태의 나트륨이 되겠지? 이게 중성 금속 나트륨인 거야 이게. 다음 여기서 누군가 전자를 뱉어줘야 돼. 전자를 뱉어줘야 돼. 그 뱉어줄 수 있는 애는 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될 거 아니야. 염소인 거예요 염소. 염화이온이지. 그럼 염화이온은 Cl-는 여기 양 플러스 끝까지 와갖고 전자를 뱉어주는 거지. 그러면 중성 상태의 염소 되는 거 맞아? 중성 염소. 그 염소 원자인 거야 염소 원자. 염소 원자. 이름 아직 기체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적을까? 한 번 더 해서 염소 원자가 생성되면 요 녀석끼리 뭉쳐서 Cl2라고 하는 염소 기체가 생성된다고. 그 염소 기체가 생성될 때 전자가 여기 두 개가 이동해줘야 되죠. 이렇게 전자. 여기서도 전자가 와야 되고 여기서도 전자가 와야 돼. 두 개가 와야 돼. 그럼 여기서도 두 개를 먹어줘야 되지. 그럼 하나 얘가 먹으면 또 하나가 이렇게 오면서 또 하나가 오면서 나트륨 이온이 이 전자를 먹어서 중성 상태 나트륨이 된다 이거야. 그치? 이게 전기분해 다예요. 염소 기체가 생성되고 그다음에 나트륨이 생성된다. 소금을 전기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딴 거 필요 없어. 요게 다야. 쉽죠 이거? 그 유대인 학생할 때 이걸 주겠어. 소금 전기분해하면은 발생하는 염소기체잖아. 이거 넣어주면은 저거 마시고 가는 거야. 염소기체 굉장히 독한 기체인 거 알아? 저 염소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이 얘는 그 장미 꽃잎을 탈색시켜. 장미 꽃잎을 탈색시켜. 하얗게 탈색시키거든요. 그럼 네가 마시면 네 폐도 하얗게 탈색되겠지. 그러고 주는 거야. 나트륨은 어떻게 검출해? 혹시 알아? 나트륨 검출하는 방법? 얘는 불꽃 반응을 하시면 돼요. 불꽃 반응했을 때 무슨 색깔 나오게? 노란색. 그렇지. 불꽃 반응하면 노란색. 또는 중성 나트륨은 물에다 넣으면 뭐 수소기체 발생하면 더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지. 불꽃 반응으로 쉽게 검출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정리 끝났고요. 요거 봐. 화학결합 형성될 때 전자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전기분해 결과인 거야. 알겠냐? 뒤에 문제 푸는 거 숙제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62페이지부터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풀어본 거 62페이지까지.